네, 아시아 스타트업들을 위한 축제 플라이 아시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틀째 날인데요. 스타트업 쇼케이스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스타트업 쇼케이스 두 번째 시간에는 동남권 우수 스타트업 7개 업체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IR 피칭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 행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5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발표 시간은 5분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은 3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실 때 전면에 보이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시간 안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저희 2부 순서인 스타트업 쇼케이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약 90분간 쇼케이스가 이어질 텐데요. 한 분 한 분 발표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B/사의 정용채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용채 대표님을 대신해서 발표하게 된 /B/의 이주홍 이사입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현지 미국 법인 설립차 미국 출장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먼저 구하겠습니다. 네, 저희 /B/는 슬래시와 백슬래시의 합으로 저희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모토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삼성전자의 젤러스케트 3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콜라보레이션해서 런칭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 보이는 포켓몬 에디션, 특별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런칭 이후 5분 만에 완판을 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기 쿠키런 에디션 같은 경우에 특별한 버전인데요. 저희 케이스를 끼우고 내면 여기 옆에 보이는 것처럼 화면의 USUI도 그 버전으로 자동으로 변경되어집니다. 특히 이번 게임 에디션 같은 경우 저희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었는데요. 저희 핸드폰 케이스를 착용하고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 안에서 특별 아이템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면 원신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BT22 그리고 이번에 BTS와의 계약도 완료하여서 내년도에는 BTS의 본판이 저희가 론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3가지의 중점을 뒀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통신사들이 우리가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고객들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껴서요.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과 두 번째, IP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더 많이 판매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는 경쟁사는 작지만 경쟁 강도가 높은 시장이라 또 시장은 지금 포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포화 상태 시장에서 누가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B/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SK텔레콤과는 특별한 곰돌이 푸 에디션을 런칭함으로써 SKT만의 스페셜 티를 저희가 드렸었고요. 두 번째, CL, 블랙핑크, BT21, BTS와 같은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브랜드들과도 함께 성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제조사는 Z 플립 3 같은 경우가 저희가 좀 특별한 이벤트인데요. 이걸 저희가 8월 달에 런칭을 했습니다. Z 플립 3가 9월 달에 4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Z 플립 3는 8월 달에 사실 재고 정리원 개념에서 보통은 재고 정리에서 25%는 가격 할인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켓몬 에디션을 69,000원을 더 높게 가격을 설정했지만 저희가 5분 만에 완판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가볍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핸드폰 케이스를 끼우면 저희 핸드폰 케이스에 있는 NFC가 정품 인증을 하고요. 정품 인증이 된 이 케이스를 컨텐츠를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다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퀵 버튼, 월페이퍼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아이콘팩 그리고 아이콘팩 안에 있는 다양한 테마들도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핸드폰 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는 버즈 케이스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버저 케이스를 태깅하면 똑같이 저희가 이렇게도 실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안드로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iOS 버전도 가능한데요. iOS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보안 때문에 자동으로 연동되진 않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실행한 다음에 스캔을 해서 NFC를 인정하는 절차만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나머지 기능들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B/의 성장을 300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300은 저희는 지금 2년 5개월 차인데요. 매년 매출이 300% 증가하고 있고 올해 2년 5개월 만에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00억 정도 달성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은 저희가 매년 100개의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매년 300개 이상의 제품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해외 진출을 포커스로 잡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은 저희가 기존에 진출한 시장이고요. 파란색은 새롭게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드 케이스의 목적을 조금 더 확대해서요. 이제 핸드폰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니라 컨텐츠를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역할로 하는 것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 케이스의 연동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B/4의 대표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앞에 앉아 계신 심사위원 5분의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가 되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앉으신 두 번째 여성 심사위원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공되는 컨텐츠 종류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컨텐츠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다양하게 제공이 가능한 건데 아까 얘기했던 월페이퍼나 배경화면, 아이콘팩, 다양한 테마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런칭한 쿠키런 에디션 같은 경우는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 안에 아이템을 더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BT21 같은 경우는 날씨와 핸드폰에 있는 상태와 연동이 돼서요. 핸드폰의 배터리가 일정 부분 이상 감소하게 되면 여기 배경화면에서 내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떠서 배고픈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면 밥을 먹는 표정 그리고 밖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있는 표정인데 다양하게 기업에서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는 B2C 고객보다 B2B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런칭한 배츠 S클래스 에디션 같은 경우는 S클래스는 사실 하이퍼몬스 카여서 모바일과 차가 연동되어야 하는데요. 그분들이 모바일로 무언가를 까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스를 끼우는 순간 차하고 연동될 수 있는 모든 세팅을 저희는 완료를 해드리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익 모델로 운영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IP 기반의 사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매출이 300억이라고 아까 지표에서 봤는데 네. 실제 영업이익 비율은 저희가 올해 매출은 100억이고요. 내년 목표 매출이 300억입니다. 저희가 2년 반 만에 100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출의 90%를 삼성전자에서 저희 전액 사입에 하는 구조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사입 구조 내에서 미니멈 개런티를 다 녹여놔서 저희한테는 재고 위험이나 IP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지금 핸드폰 케이스를 IP를 저희가 받으려면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조사에게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안했습니다. IP사에서는 저희가 스마트 프로덕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제안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 제품들이 연동이 되어서 안에 컨텐츠를 깔아준다 하는 것들로 제안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100여 종의 IP를 갖고 있지만 저희가 총 들어간 비용은 10억 이내로 저희가 IP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지금은 저희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쟁 우위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3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모두 다 경과를 해서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발표를 해주신 첫 번째 발표 주식회사 /B/4 대표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쇼케이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 기업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트윈위즈의 김창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능성 핵상 항균 항바이러스 첨가제를 개발하고 있는 트윈위즈의 김창수입니다. 저희 첨가제는 제품의 외관 및 물성 변화 없이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한국재래연구원 연구원 창업을 통해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흑사병, 콜레라, 황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만큼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은 없었다고 인식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이전에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행한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가급적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제품을 우선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기존의 차별화 요인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항균 항바이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시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어져 있는 항균 필름을 보시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점자가 가려져서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또 쉽게 훼손이 되어서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균 코팅이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지속성이 짧고 제품 표면을 자극하거나 부식하는 문제가 있고요. 고체형 항균 첨가제 같은 경우는 분말이나 마스터 배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게 그렇겠죠. 이런 첨가제를 넣었을 때 기존 제품의 색상이 변화된다든가 외관이 변화된다든가 물성이 정화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제품의 기능,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액상형 항균 항바이러스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물처럼 생긴 그런 투명한 항균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정도 내외를 필름, 페인트, 플라스틱, 섬유 같은 수지에 첨가하면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 경쟁력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원천 특허, 그리고 기존 제품의 물성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항곰팡이, 실내 공기 정화, 탈취, 새집 증후군 등에도 효과적이며 저희 자체적으로 소재 전문 연구원들이 창업한 회사로서 독자적인 소재 개발 기술력과 공정 양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가제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생산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필름이나 플라스틱을 만들 때 어떤 추가 공정이나 추가 설비 없이 저희 첨가제를 첨가하게 되면 항균 항바이러스 능력이 있는 필름이나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항균 필름, 항균 코팅, 고체형 항균 소재에 비해 우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수한 분산성, 또 반영구적인 항균 효과, 지속성, 또 고객들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하드 코팅 투명 필름,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의 최외곽 필름이라든가 키오스크의 필름인데요.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산 구균에는 항균성이 없지만 저희 제품을 넣게 되면 항균력이 극대화되고 또 이 필름들이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광학적 기계적 특성이 유지가 되고요. 항균 지속성도 상온에서 노출했을 땐 거의 5년, 가옥 조건에서는 한 달 정도의 고객사 조건을 만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항바이러스 특성, 그리고 항곰팡이, 또 악취 제거, 암모니아, 포르말데히드, 벤젠 같은 유해 화학 물질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또 유럽 기준으로 환경 유해 물질 미검출 테스트도 완료를 해서 ROHS 6종이나 프탈레이트 4종 같은 유해 물질은 전혀 없는 안전한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더라도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개인 방역, 항균 이런 기대 효과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균 플라스틱 시장 같은 경우는 51조 원, 항바이러스 소재 시장은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항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투명 필름이나 다양한 플라스틱 수지 분야에 범용 항균 항바이러스 소재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면 의료용이나 공공시설, 유아,
뭐 위생, 포장, 용기까지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군데 정도 되는 고객사랑 POC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생활용 플라스틱부터 디스플레이 하드 코팅 필름, 또 특수용 플라스틱, 의료용 플라스틱 쪽으로 지금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13년 정도 재직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고요. 저랑 같이 한 창업 멤버들은 저랑 스승과 제자로 구성된 아주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 설립한 지 이제 8개월 정도 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달려와서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소 기업, 또 팁스 과제도 최근에 선정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프리-A 투자 유치, 이 좋은 하우스들을 만나서 또 같이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K 소재 기술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일상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트윈 위즈사의 김창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기능성 액상 항균, 항바이러스 첨가제를 개발 중이시라고 합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질문하실 준비가 되셨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주셔서 그럼 두 분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만들려고 하시는 제품이 이제 항균 그 재질을 이용한 필름인지 아니면은 사출물 버튼을 만든다 했을 때 그 버튼 재료에 이 첨가물을 넣어서 배합한 다음에 사출물을 인젝션하겠다는 건지 혹시 여기서 어떤 걸까요? 네, 저희는 첨가제고요. 네네. 저희는 필름이나 플라스틱 수지, 뭐 섬유 같은 수지를 만들 때 저희 제품을 넣게 되면 그 섬유나 플라스틱, 필름 같은 것들이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플라스틱 그런 사출물을 제조할 때 이 첨가제를 넣어서 배합을 하면은 표면에만 이 항균 물질이 있으면 되는데 내부에도 이게 위치하게 돼가지고 좀 재료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진 않고요. 저희 그 금속 이온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메커니즘이 이 같이 혼합을 해서 성형을 했을 때 금속 이온들이 표면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요. 네네. 이게 사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표면에만 골고루 박히게 되고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플라스틱이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한 1% 내외 정도만 첨가를 하게 되면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나타내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첨가 후에 이제 인젝션을 하면은 그 항균 물질들이 다 표면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메커니즘이 사실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온이 어떻게 항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근데 다만 지금 잠자리 날개 항균 효과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체품, 그러니까 경쟁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항균,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메커니즘은 다양한데요. 저희처럼 금속 이온들이 직접 세균의 세포벽을 뚫고 가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면의 어떤 표면 특성에 의해서 사멸시키는 원리가 있는데요. 표면 특성을 바꾼다는 것은 기존 제품의 어떤 표면 특성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그 표면 특성을 바꾸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한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추가 설비나 추가 공정 없이 그냥 저희는 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별성은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기한은 계속 끝이 없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끝이 없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적용되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 섬유 같은 경우는 이게 섬유하고 혼합이 되더라도 세척 공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구성은 어떤 적용되는 제품이나 적용하는 고객사에 따라서 조금 피드백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사실 병원에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병원 벽에다가도 도포하고 병원에서 쓰는 모든 시설에 도포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도포하는 기술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거죠. 도포하는 거는 저희 걸 도포하면 훨씬 좋은데요. 고객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성도 짧고 계속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라리 벽지나 페인트에 저희 걸 넣어가지고요. 만들면 훨씬 더 긴 내구성과 기능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3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트윈 위즈의 김창수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발표 기업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7개 동남권 우수 스타트업 업체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포어시스사의 원종화님을 모시고 발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포시스의 원종화입니다. 네, 저희는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있고요. 네, 쓰레기를 가지고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까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플라스틱 프리 오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 폐기물은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는 소홀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양 폐기물을 관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 첫 번째 사업으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양의 하천, 부유 쓰레기를 통합 관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망이나 아니면 바다에서 사용되는 로프나 로프 등으로 이제 이렇게 소재를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천은 네, 해양 쓰레기를 만드는 주요 오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천을 통해서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리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하천에 대한 관리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것들을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충남, 경기 그리고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울산 등에서 이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네, 조감도 같은 경우에 부산 수영강에 있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조감도이고요. 여기 들어간 기술들을 보시면 네, 해양 플랜트를 구성하는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하천이나 바다에서도 안정적으로 이 시설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폐기물인 만큼 저희가 경제적인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네, 부유 쓰레기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천을 통해서 우리는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리고 있는데 그 누가 버렸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 모른다는 것, 그러면 누구에게 이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오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그다음에 경남, 부산 이 지역이 대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가 항상 누가 쓰레기를 더 많이 버렸냐를 가지고 비용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은 국가들이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저희의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내년 초부터 저희 사이트에 직접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2017년도에 저희가 해양 쓰레기 이야기를 했을 때는 네, 부산뿐만 아니라 해수 부분들도 저희 좀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셨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빨랐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부산 수영강, 충남 유구천, 경기 진이천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사업, 호주 사업, 그다음에 내년에 울산 사업까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빨간색 차트를 보시면요, 해양수산부에서 수거한 예산인데요. 2017년도에 한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었던 게 2021년도 작년이죠. 한 2,700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한 3,500억 원 이상의 시장이 되었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의한 시장보다 인재에 의한 시장이 훨씬 폭발력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몰랐었거나 아니면 알고도 계속 모른 채 해왔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에서 저희는 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도네시아 해수부에서 저희를 인바이트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어망에서 나온 그 나일론 소재입니다. 해양 플라스틱은 지금 전 세계에서 공급이 없어서 못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S22를 발매를 하면서 가장 마케팅의 전면에 내세웠던 거는 어떠한 기능도 아니고요. 뭐 배터리 용량도 아닙니다. 우리는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2년 동안 50톤을 사용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어요. 그만큼 네,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공급도 없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이엔드 제품에만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격, 품질, 그다음에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나 아니면 에너지 사용량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두 레포트를 해서 그린워싱을 경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이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울산 지역에 저희 공장을 지어서 본격적으로 상용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해양 환경 엔지니어링 전문가 그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앞으로 잘 성장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정말 심각하죠. 스마트 해양 쓰레기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신 주식회사 포어시스의 원조가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5분의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좋은 사업 하고 계셔서 응원드리고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 시장 진입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아까 주요 메인 시장은 또 유럽으로 보고 계셨고, 그리고 중간에 발표에 보여주실 때는 뭐 인도네시아 정부, 뭐 호주도 좀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B2B까지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진입 전략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업은 뭐 어떻게 보면 2개의 사업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은 해양 폐기물 시장의 밸류 체인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빠져 있는 오염원 관리하는 솔루션이 빠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열심히 수거한 쓰레기들이 다시 불법 소각되거나 폐기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재활용 기술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해 저희가 하천 쓰레기, 그러니까 초기 쓰레기를 관리하는 사업은 크게 2가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동남아시아 시장.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든 수거를 하는 게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양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낼 수 있는 선진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은 수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관리,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솔루션이라서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체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수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가고 있고, B2B 영역에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지스칼텍스나 소재사들이랑 같이 재료를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개발하는 즉시 사실 소재사에서는 그 제품사에서는 해양 플라스틱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에서는 저희 소재사랑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 1분여가 남아 있는데 1개의 질문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유럽 쪽에는 이제 관리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향후에 그런 쓰레기가 이제 어디서 배출되는지를 예측해서 누군가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으로 활용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발생자 책임, 그다음에 생산자 책임으로 이제 폐기물 정책은 이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낙동강 수역에서는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지금도 낙동강 유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비용들을 거의 안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들이 그런 비용을 책정하는 데 정량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관련된 공신력을 좀 어떤 식으로 취득할 예정이신지 좀 그게 궁금하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들은 손으로 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취득되고 있는 만큼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부유 쓰레기를 데이터베이스를 합니다. 플라스틱, 그다음에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초목류들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요. 샘플링한 것들이 이제 전체로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구에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의 경계, 그다음에 지류의 경계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들은 얼마만큼의 어떤 쓰레기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성질의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나누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 모두 경과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어시스 원조가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쇼케이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4번째 기업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4번째 기업은 주식회사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틴 컴퍼니 이민봉입니다. 네, 저희 크리스틴 컴퍼니는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브랜드와 신발 제조 공장을 자동으로 매칭해주는, 연결해주는 스마트 신발 제조 전문 플랫폼 심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신발 자재상을 이제 사실 부산에서 하셨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신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 유년기를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장들에게서 놀고 자라면서 제 신발 산업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더해서 만들어 가보자 해서 스타트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9년 설립을 하였고요. 설립 이후에 이제 슈즈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기 시작해서 이러한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브랜드 크리스틴을 런칭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현재 이제 에비뉴엘 명품관에 입점해서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오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팁스 프로그램 선정, 뭐 이제 다양한 IBK 창공 선정 등 한 총 6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 장관상까지 수령을 하면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발 산업은 30년 전과 지금도 동일합니다. 매우 고착화된 구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신발을 만들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여기 부울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신발 제조 공장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매칭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래서 사실 신발 창업들이 많은 관심과 많은 이제 최근에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제조 공장을 찾지 못해서 신발을 생산하기 포기하는 많은 창업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플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이제 디자인의 업로드 아니면 선택사항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이 신발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각각의 공정에 맞춰서 매칭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최근에 생산기간을 평균 8개월인 생산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켰고요. 원가도 50% 정도 절감을 이뤘고 MOQ도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3,000개 대비 300개로 낮추면서 많은 신진 브랜드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 제작 전문 인프라를 구축해서 기존 60일이 걸리던 샘플 제작 기간을 7일로 당겼고 최근에 전국에 있는 신발 제조 공장들의 DB를 직접 조사하면서 하나의 디지털 트윈 공장으로 묶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소비자들의 디테일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각각의 공장들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더 상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들 매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수수료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책정돼 있지만 최근에는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못한 브랜드들이 턴키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익이 확실히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고객사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신발 전문 풀필먼트도 최근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이버와 함께 공동 개발로 이제 신발 디자이너들이 쓸 수 있는 공동 협업 툴, 디자인 협업 툴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플랫폼 오픈 이후에 신진 패션 슈즈 브랜드 시장을 공략하면서 인지도를 얻어왔고 최근에 대기업 시장으로 진출해서 대기업 브랜드들의 신발 제조를 맡아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시장인 캐릭터, 연예인, 인플루언서 IP를 활용한 굿즈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신발 제작을 하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BTS 리미티드 버전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 이후에 저희는 투자사인 네이버와 플랫폼 연동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의 앞단에 기획만 가지고 있는 메이커들을 위한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와디즈 플랫폼과도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계약으로는 이제 연 매출 한 2,200억대의 한세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NBA의 첫 신발 진출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었고 내년 SS 시즌부터 아마 상품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패션 그룹들과 현재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의 가장 큰 경쟁력인 제조 공장들 같은 경우는 국내 1,000여 개 공장 중에 현재 한 300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 투자 이후 꾸준하게 성장을 거두고 있고 이제 저희 2025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번의 창업과 엑싯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재 크리스틴을 이끌고 있으며 저희는 기술개발팀과 브랜드 사업팀 두 팀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창업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게 스타트업,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이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 사라져가는 업을 새로운 기술로 살리는 것도 스타트업의 숙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저희 스타트업이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멋진 발표 잘 들었습니다. 크리스틴 컴퍼니의 이민봉 대표님의 발표였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질문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브랜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브랜드와 생산 공정을 이제 연결해주는 플랫폼인데 아까 보면 비용을 50% 절감시켜준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사실 수수료가 15%더라고요. 그럼 사실 그 15%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보통 로열티를 뭐 5%, 10% IP 기업도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50%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기존의 신발 시장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수도권에 있는 브랜드들이 지방에 있는 제조 공장들 직접 매칭이 어려워서 중간에 에이전시라는 게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한 30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실 브랜드보다 에이전시들이 더욱더 파워를 가지게 되는 우리나라의 구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시들은 브랜드에게서 의뢰를 받을 때도 수수료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 끝나면 제조 공장들한테도 각각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수수료 구조들을 다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루어냈고요. 그 전에 에이전시들은 또 메인 에이전시가 있으면 하청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업무를 분담하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가 좀 많이 과중되었고 우리나라의 사실 뭐 이제 신발 제조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상쇄시킴으로써 비용을 많이 낮추게 됐고요. 그리고 플랫폼에서 공동으로 쓰여지는 자재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량화를 이루어내면서 사실 원가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한 개의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고객 중에 아까 대기업만 예시가 돼 있는데 뭐 MOQ 한 300 정도 하는 작은 규모의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주요 고객들로는 사실 저희가 플랫폼 오픈 이후에 이 플랫폼의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핫한 브랜드들을 많이 컨택을 했었습니다. 소위 뭐 요즘 말하는 무신사, 뭐 W 컨셉, 뭐 이제 SSG와 같은 플랫폼에서 탑 100위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했었고요. 이제 그들 중에 브랜드들이 한 20개 정도가 대부분 현재 저희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30초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사라진 업을 다시 살리고 있는 스타트업의 숙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방의 중심이 되는 산업이죠. 신발 산업 같은 경우는 이들 공장과 밀접하게 붙어서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스타트업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뭐 많은 청년들이 다시 지방을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쪽으로는 채용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하는 직업, 이제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이러한 패션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갈 수 있으면은 더 많은 이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틴 컴퍼니 이민복님의 발표와 답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지는 업을 새로운 기술로 다시 살리는 것도 스타트업의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스타트업 쇼케이스에 더욱더 잘 어울리는 말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 기업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업을 소개시켜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다섯 번째 발표 기업은 주식회사 CTNS 권기정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CTNS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2차전지 배터리팩 기술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차전지 시장하면 매우 크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요. 대부분 이제 전기차나 ESS 같은 토레드 시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묶을 수 있는 롱테일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이 쪽에 그 고객들의 특징은 연간 수십에서 수천 개 수준의 양산 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뭐 2차전지 기술이나 아니면은 생산 인프라를 가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요를 검증해 봤을 때 21년도에는 600건 정도의 문의를 받았고 200건 정도를 처리를 하고 그중에 30건은 양산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 걸 봤고 올해는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한 30% 정도는 거래 전환이 되고 있는 걸 봐서 확실히 PMF를 찾았다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핵심 역량은 이제 에지이지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한데 배터리팩의 설계부터 BMS 회로 개발, 시제품 개발, 디자인, 인증, 양산까지 프로젝트 턴키 수행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견적 단계부터 뭐 기본 설계를 제공해 드리고 그게 프로젝트가 되면 낙인이 돼서 양산은 저희 쪽에서 진행하게 돼서 볼륨 매출을 내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핵심 역량은 3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실적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대기업부터 국내의 유수의 스타트업, 로봇 스타트업들을 모두 저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핵심 역량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다양하고 많은 주문들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배터리팩 오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뒷단에서 이러한 많은 주문들을 효과적으로 자동화 생산할 수 있는 그 유연 생산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이건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실행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에 저희 공장에 파일럿 라인이 설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제조업을 넘어서 이제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2차 전지 사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배터리팩의 화재 예방이라든지 구독 서비스 혹은 이제 회수나 재제조, 자원회수까지 순환 경제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저희 핵심 역량은 제가 이제 창업 전에 PM 출신이기도 했고 프로젝트 기획과 수행 역량이 우수하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많은 과제를 기획하고 수주를 해왔고 또 이러한 과제 실행 역량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의 협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요약하면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는 내실 있는 스타트업이고 실적으로 증명해 왔고 우수한 고객들과 동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출격차를 내고 있고 2차 전지 데이터 스타트업으로서 우수한 실행력을 가진 팀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앞선 핵심 역량을 잘 구성해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롱테일 시장의 팩 메이커로서 자리 잡고 있지만 앞선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순환 경제와 혹은 이제 토레드 시장과 소재 개발 시장까지도 확장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년도에는 이제 로봇 배터리팩 시장의 1위는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성장해가는 계획을 갖고 있고 25년도 I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7년도 6월에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여러 린 스타트업 시행착오를 피보팅을 거쳐서 20년도에 이제 배터리팩 제조 사업을 시작을 했고 작년까지 고성장을 이루었고 올해도 시장 상황이 녹록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한 30-40% 정도 성장을 해가고 있고 올해는 6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은 150억 플러스 알파로 예상이 되는데 그 근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개발 프로젝트들이 많이 양산 전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0억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행력의 원천은 저희 조직이고요. 나름 지방에서 어렵지만 20명 이상의 R&D 팀을 구성을 했고 또 생산팀도 자체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어서 턴키로 모든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권기정 대표와 유기봉 이사, 서진행사 공동 창업자이고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모아서 함께 즐겁게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창원에 본사가 있고요. 동탄에 IT연구소와 영업팀이 있고 부산에 전기전자연구소를 이번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자라는 모토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으로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팩 기술 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2차 전지팩을 개발하고 있는 CTNS의 권기정 대표님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5분의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품종일 걸로 예상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공원이익 기준으로 25% 정도, 작년도는 이제 1.5%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공원이익률 기준으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시에 책임 소재가 되게 문제될 것 같은데요. 결국 사용처가 있고 저희 이제 셀 제조 업체가 있고 저희 팩 제조가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책임 소재가 분배될지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대책은 보험으로 완화하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유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배터리 팩이라는 게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 규명도 다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 말고는 최선의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 데이터를 저희가 배터리 팩의 사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면 사전 예방은 충분히 가능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그 배터리 팩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그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고객단에서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셀 측에서도 저희가 검사할 때 문제 없이 납품했다고 하면은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기 좀 약간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일 수 있겠네요. 일단 사고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국가수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배터리 쪽에서 발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험으로 커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네, 추가적인 질문도 없으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시고 네,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 제조업 기반의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인재들과 지역의 자본을 가지고 이 어려운 척박한 스타트업 환경을 뚫고 일어나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그런 최종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책을 하나 쓰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 모두 이 목표를 위해서 하나가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CTNS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을 찾다. 스타트업의 정신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동남권을 대표하는 우수 스타트업들의 발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업체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제 2개의 업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6번째 발표 업체 소개해드립니다. 6번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업체는 샤픈 고트사의 권익환 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샤픈고트의 권익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슈어테크 기업인데요. 저희가 제조나 화학이나 그리고 디자인이나 IoT 같은 업무들을 모두 외주 없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슈어테크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그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소방이나 보안이나 스마트홈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2016년도에 제품을 개발할 때 해외 스마트 시티 시장 자체를 타겟으로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국내 소방 시장과 보안 시장 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 소방 업체들이 1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5억 원 이하의 기업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소방 공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모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속보 장비들이 정확도가 1%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러한 장비들을 평소에는 꺼놨다가 점검할 때만 연결되는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실제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인명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관련 법령에 예를 들자면 소화기라 함은 압력에 의해 분사되는 것을 소화기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인증을 받거나 시장에 진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안 시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B2B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 분야는 거의 초창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통신사에서 ADT라는 대기업과 함께 최근에 1인 여성 가구들을 위한 이런 IoT 제품들, 인슈어테크 제품들을 출시했지만 대부분 센서에 의해서 작동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고 또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분야가 AI 스피커 응용하는 하드웨어 분야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애플리케이션 하드웨어가 잘 없다 보니까 음악을 튼다거나 버스를 안내한다거나 날씨를 안내하는 정도의 여러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경쟁사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네스트나 링 같은 업체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수준들은 저희가 충분히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인슈어테크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들을 설치하면 보험료가 최저 5%에서 최대 3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핑크색 제품이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이런 재난안전 제품들이 즉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플라이언스 개념으로 시장에 진입을 해야지만 승산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가스는 바닥에 깔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고 불꽃은 모서리에서 감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을 다 감지하기 위해서는 제품들이 다양화되어야 되고요. 저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품들이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동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작동은 최소화시키고 정밀도는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들은 분단위로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고 이러한 제품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첫 타겟을 B2G 시장을 타겟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제조업의 한계인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제품들이 수집되어 오는 각종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디지털 3D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3D화된 DB들을 다시 스마트 시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 납품한 지가 이제 2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현재 원자력 발전소나 조폐공사 그리고 최근에는 해군 해병대까지 저희가 정부기관 약 500여 군데가 넘는 곳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4건의 장관상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유엔 헤비타트 본부에 제품이 공급이 되고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군에도 제품이 곧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저의 첫 수출은 올해 3월 달에 인도네시아 수력 화력 발전소에 들어갔고요. 다음 달에는 헝가리부터 해서 해외 보안 회사와 원자력 발전소에 추가로 제품이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8월 달에 B2B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롯데캐슬 레전드의 옵션 제품으로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완판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수영이랑 울산에 약 9층 규모의 글로벌 관제센터와 1,500평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 CF 영상을 보시면서 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ritona is a smart disaster and safety system for you and your precious family, which detects fire, transmits signal for help, extinguishes your fire, and even helps you escape from the emergency situation. Tritona, a smart disaster and safety system to protect your everyday life. Tritona.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트리토나 영상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인공지능 연동 재난안전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입니다. 네, 우리 권익환 대표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유사 경쟁 서비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트리토나에 두드러진 딱 한 가지 특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사 경쟁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고 거기에 AI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고는 하는데 검증되어 있는 알고리즘 자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트나 링 같은 경우도 센서에서 의존되고 있고요. 이런 AI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작동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의 상당 기간 그런 검증 기간과 빅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B2B나 B2C 시장에 진입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지만 B2G 시장을 뚫었던 이유가 거기서 레퍼런스를 검증받아야 해외 각국에 수출을 하거나 진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절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아까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어떻게 수익 모델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열 데이터만 가지고 검사를 했었습니다. 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데이터가 검증되면서 적외선, 자외선, 모션, 열, 연기 같은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을 2, 3년 정도 거쳤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새벽 3시에 갑자기 여러 사람의 데이터가 감지되었을 때 저희가 1분에 한 번씩 하루에 1440분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데 그 패턴 데이터와 실제 범죄 데이터와 화재 데이터와 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 그리고 저희 트리토나가 설치되어 있는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매칭하는 작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이 있어야 되고 또 가스는 밑에 깔리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야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하드웨어 제조업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설계해서 제품화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신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정밀할 것 같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보면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일어나고 쉬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을 DB화하는 데 저희가 3년이 넘는 시간들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모두 경과를 해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남권을 대표하는 우수 스타트업들의 발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샤픈 고트의 권익한 대표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업체 하나하나가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로 또 이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스타트업 쇼케이스 동남권의 우수 스타트업들 마지막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 발표를 해드릴 업체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회사 위딧의 권기태 대표님께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큰 박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딧에서 지금 오게 된 우무근 대리라고 합니다. 금일 대표님이 급하게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3D 디지털화 전문기업 위딧입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3D 데이터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3D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저희가 참여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롱리브 더 킹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지금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목포 대교에서 위험한 버스 씬입니다. 저희는 이 버스와 목포 대교 모두 3D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3D 데이터화를 한 후 저렇게 위험한 이제 한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3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20년대 말 기준으로 약 5조 원 그리고 성장세는 약 17%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지금 맞이함에 따라서 이 성장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3D 거래 플랫폼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이제 3D 데이터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바로 위딧 에셋뱅크입니다. 현재 저희는 2,500개 가량의 3D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이에 주로 이제 아시아적인 3D 데이터를 위주로 이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에셋뱅크를 데이터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기타 이제 3D 제작 용역을 통해서 첫 번째로 획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체 팀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위딧 에셋뱅크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판매할 때는 이제 전체 IP가 아니라 이제 사용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웹툰 시장에서는 월 평균 약 한 1,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LG U+의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3D 데이터를 사용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가지고 성장 전략을 다음과 같이 짰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버추얼 프로덕션에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참고하겠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은 제작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해외 프로젝트 촬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굳이 가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런 공간에 이런 버추얼 프로덕션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람만 저렇게 서 있으면은 뒤에 어떤 거대한 이제 LED 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배경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촬영하거나 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LED 월은 실제로 지금 아시아 태평양권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성장하게 된다라면 그에 맞춰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디지털 월에 전시되어야 할 3D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퀄리티의 3D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데 저희 데이터도 역시 이쪽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VR, AR 시장 역시도 놓치지 않고 저희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3D 아시아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권 3D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스위스랑 미국과 이런 곳으로 지금 3D 데이터 관련해서 협업 파트너를 지금 제안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하느냐 경쟁력이 있느냐면 45일 분량의 그 3D 데이터를 획득하는 분량은 저희는 자체 개발 3D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3일이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아시아권의 1위, 글로벌 2위 기업 스캔텍과 협업을 맺어서 이런 3D 스캐너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국내 관공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자동 스캔 장비 역시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사진 한 장만으로도 뒷면, 그 사진 뒷면에 있는 곳까지도 3D 데이터화 할 AI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티와 그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고퀄리티의 텍스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딧의 권기태 님이 아니시고 이제 발표자님이시죠. 네, 대표님께서 오늘 못 오셨는데 3D 디지털화 전문 기업입니다. 발표를 다 진행해 주셨고요. 오늘 마지막 발표 기업의 질의응답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첨성대 같은 경우는 3D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만든 거를 이제 서비스로 유료화 시킬 수 있어도 저작권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3D화 시켜서 그걸 판매를 했는데 그 건물 주가 뭐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던가 혹은 그 건물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 이슈를 혹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아까 첨성대가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의 그 해인사나 어떤 절에 대한 공간을 스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이제 이거는 공적인 공간이고 이제 사적인 공간이라 살짝 다르긴 하지만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뭐 디자인의 어떤 소유주라든가 건물주라든가 그런 쪽과 계속 컨택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월 매출액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 매출액이랑 그리고 투자 이력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약 20억 정도였고 사실 재작년 쪽에 25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게 뭐 매출이 좀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좀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이제 영화사와 많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외에도 이제 투자는 계속 받고 있는 중이고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뭐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 누적 투자액가 20억 가량 지금 투자 받은 상태입니다. 네,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그거랑 좀 연결돼서 좀 비용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시켜 주셨던 뭐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이미 보유하고 운영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던 뭐 해인사 같은 케이스에서는
직접 나가셔서 스캔을 하실 때의 비용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저희가 지금 부산시와 현재 이제 부산에 저희 사옥을 짓기 위해서 지금 MOU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MOU 단계에서는 저희 사옥뿐만이 아니라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버추얼 프로덕션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간 좀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 행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인력이 한 2명에서 2명인가 3명 이제 출장을 나가서 하루 정도 이제 출장을 나가서 이제 스캔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스캔테크로부터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가져갔다 보니까 스캐너 같은 경우 따로 이제 대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인건비 정도 지금 지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경과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위딧의 발표자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플라이 아시아 2022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죠. 스타트업 쇼케이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동남권을 대표하는 우수 스타트업들의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